요 안내문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는 거 있죠? 거기에다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도형 마인드 맵인데 요걸 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기 뭔지를 우선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영어로는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앵글. 그러면 각은 도형일까 아닐까? 각도 도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각의 정의는 우리는 이 도형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반직선이라고 해요. 이게 직선이고 이게 반직선이고 요거는 선분이라 합니다. 이런 것도 깨알을 제쳐서 오세요. 이게 반직선. 하나의 정점, 정해진 점으로부터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이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의 정의가 뭐냐 이런 거는 면접에 가면 질문이 많이 나오죠. 이거. 대학교 면접에 가면. 그래서 각의 정의는 반직선 OX와 OY가 이루는 도형이에요. 이 도형을 각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세 변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뭐라 그래요? 삼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도형을 뭐라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도형을 각이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각이에요. 그러면 각의 크기는 뭐냐? 두 번째 각의 크기. 각의 크기라는 것은 반직선 하나가 하나 위에 겹쳐져 있다가 회전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림에서 반직선 OY가 회전한 양이에요. 회전한 양. 그걸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게 무슨 방향이냐? 시계의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각을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조교기로 약속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음의 각이라고 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 뜻이에요. 양의 각, 음의 각. 왜 각의 크기? 그 다음에 4분면의 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고일가정이에요. 동경이 요걸 이제 시초선이라고 그러고 요걸 동경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이제 고일가정에 들어가요. 나중에 고일 때 다시 배울 거예요. 4분면이 동경이 속하는 4분면에 따라서 4분면의 각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각을 표시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60분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오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60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초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경이 여기 OX 위에 겹쳐져 있다가 한 바퀴 쫙 회전하는 각. 이 회전한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완전할 전자를 써서 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을 정의 내릴 당시에 수학자들이 각을 정의 내릴 당시에 1년이 며칠이었냐면 36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돌아간 한 바퀴 돈 이 각을 360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정각. 그러면 반만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180도. 그럼 180도는 무슨 각? 평각이에요. 그럼 평각의 절반이 90도죠. 이걸 무슨 각이라고 해요? 직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각, 분각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각이라는 건 예리한 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각은 90도보다는 작은데 0도보다는 큰 각. 그러면 둔각이라는 거는
둔하다라는 뜻으로서 둔각인데 얘는 90도보다 큰 각이에요. 그러나 180도보다는 작은 각. 그럼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한 내각이 90도인 삼각형.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세 내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 90도 안 들어갑니다. 둔각삼각형 그러면 한 내각이 둔각인 삼각형.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도를 다시 60개로 나눠요. 1도를. 이거를 이렇게 쓰고 뭐라고 해요? 1분이라고 해요. 1분을 다시 60개로 나눕니다. 그걸 이렇게 쓰고 1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타내는 게 60분법이에요. 그러면 요까지가 중학교 교육 과정인데 그러면 60분법이 있고 이 각을 실수 변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게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호에 대한 각이라는 거예요. 호에 대한 각. 해갖고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요건 고1 과정에 고1이라는 고2 수학 1에 나오는 겁니다. 180도가 뭐하고 같았냐면 파이 라디안하고 같은 거예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 그럼 이 180도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 1도가 180개 있다는 뜻이고 파이 라디안은 1라디안이라는 각이 파이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90도는 몇 파이 라디안이 될까요? 90도는 절반하면 되잖아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2학년 3학년들 45도는 뭐예요? 4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근데 선생님이 라디안 안 썼잖아요. 그죠?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60분법하고 호도법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60분법 무조건 도분초가 붙어요. 그럼 도분초가 안 붙는 각은 전부 다 라디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라디안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30도는 몇 라디안이죠? 3, 6, 28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이겠다. 그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각이에요. 각이고 부채꼴 하는 게 있어요. 부채꼴이 있고 활꼴이 있는데 부채꼴하고 활꼴 이거 뭐 초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하나 떴어요. 이 선을 뭐라고 불러요? 원을 분할하는 선이라고 해서 이 선을 팔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분할하는 선. 그러면 원이 이 할선에 의해서 두 개로 나뉘어졌죠. 요 부분, 요 곡선을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 부분, 이 곡선을 뭐라고 해요? 그럼 이 할선이 거꾸로 할선이 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잘렸잖아요. 잘린 요 선분이 있겠죠. 요 선분을 이름하여 뭐라 불러? 이걸 코드, 현이라고 해요. 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딱 잘라서 이렇게 잘려 나갔잖아요. 그럼 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게 활 시위를 당기면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옛날 활, 그죠? 그래서 이걸 활꼴이라고, 활 모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 공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공형, 활궁자를 써서. 그러면 부채꼴은 뭐냐? 이 원에서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요 모양. 이것도 부채꼴이에요. 원이 있잖아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이것도 부채꼴이지만 이 큰 거 이것도 맨 부채꼴이죠. 이게 부채처럼 생겼다 그래서 부채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 부분만 싹 떼내와서 요렇게 하잖아요. O고 A고 B고 여기 AB라고 할게.
그럼 우리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뭐로 갔습니까? 반지름으로 갔죠. 반지름.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표현하고 요 호의 길이는 보통 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하는데 요게 중심에 있다고 해서 중심각이다라고 합니다. 중심각.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부채꼴 나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건데 매번 그래야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맨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다. 요 세타는 뭐야? 요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약분시키면 L은 R 세타 하는 공식이 또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요 세타를 써먹을 때는 반드시 이 중심각의 크기를 뭘로 표시해야 되느냐?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돼요.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채꼴을 그러면 요것만 외우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가 있어요. 부채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동위각하는 말, 그 다음에 억각, 막꼭지각. 자, 이런 게 뭐냐면 직선이 있잖아요.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표시는 무슨 뜻이냐면 나란하다는 뜻이에요. 평행하다는 뜻이야. 두 개가 L이고 M이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L, M 수학계로 이렇게 씁니다. 그냥 도형에서 나타내는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통과됐다. 이 각과 이 각은 같거든요. 이걸 서로 무슨 각이라고 해요? 마주 꼭지가, 이 꼭지가 마주보고 있잖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그 막꼭지각이에요. 이 각과 이 각. 됐죠? 그런데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요. 이 각과 이 각. 이걸 무슨 각이라고 해요? 동위각.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위치. 그러면 얘하고 얘도 동위각이네, 그죠? 요거도 맞죠? 요거도 동위각. 이건 동위각. 이 둘은 동위각. 요거하고 요거는 막꼭지각으로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억각이라고. 억각. 억각도 서로 같다. 아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여러분들이 용어를 확실하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자기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우리가 지금부터 마인드맵을 하고 할 겁니다. 마인드맵. 요거 펼치시고 필요한 부분은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같이 나갔던 거 여백에 거기다가 적으시고 여기 필요한 건 여기다 적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장을 딱 펴놓고 공부를 딱 했을 때 머릿속에서 뭐는 뭐야 이게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도형 마인드맵, 도형 문제의 접근 방법. 모든 도형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크게 도형 문제를 푸는 원칙. 도형 문제가 나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기 빈칸 세고 있죠. 빈칸 세고. 첫 번째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다. 첫 번째 그림이.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의 뜻에 맞게 네모를 그려본다. 그림을 그려본다. 이 말이야. 문제의 뜻에 맞게. 만약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의 뭐를 주목한다? 도형의 특징을 주목을 해야 돼요. 특징. 오늘 주 수업이 이겁니다. 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도형의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보조선입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가 딱 나오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보조선. 그래서 첫 글자만 따면 그 특보죠. 그 특보. 그림 특징, 톡 아니에요. 그래요. 그림 특징 보조선. 그 특보. 그러면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거기 적혀 있는데 뭐 유클리드 계약을 이용한다, 좌표평형을 이용한다, 백탈 이용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딱딱한 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 과정에 중고등학교까지 배우는 도형들은 큰 의미로 뭐라 그러냐면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우리가 일명 불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의 세 내각이 하면 몇 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180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돼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이 하면 180도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고 배워요. 수학하기 싫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진짜 재미있어요. 이게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니까 실질적인 우리 자연 인치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클리드 계약을 이용한다.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모든 수학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이 하면 무조건 몇 도에 180도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 직선 배우긴 배웠었잖아요. 그죠? 직선을 우리가 아까 이래 쓴다고 했잖아요. 이걸 숫자로 써보면 이래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도형이 되잖아요. 이거 하고 이래 놓으면 이 중괄호를 묶어 놓으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연립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에서 연립 방정식 해는 종류가 몇 개 나와요? 한 쌍의 해를 가질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죠. 그걸 고일에 올라오면 다시 또 배웁니다. 이걸 두 직선 사이의 관계에 갖고 그 다음에 원을 중학교 때 배우고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갖고 또 그 방정식은 고1 과정에서 또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보는 거는 쌤이 안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직선에 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중심이 얼마예요? 0,0이고 반지름이 아닌 원이죠. 얘가. 근데 이 원을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하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나타내도 이 원이 돼요. 이렇게 나타내면 뭐라고 해요? 3학년들. 재생들.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근데 이건 이렇게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벡터거든요. 근데 이 벡터가 맨 이 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아닌 원이란 말이에요. x라는 벡터가. 그런데 이 벡터가 평면 벡터는 원이 되지만 이게 공간 벡터가 되면 또 얘는 9가 되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자기 학년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휴대폰을 뒤져서 지식백과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쌤도 지식백과 간혹 들어가 보긴 하는데 들어가 보면 설명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담당 쌤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나타낼 수도 있고 벡터를 할 수도 있고 직선을 이렇게도 쓸 수도 있거든요.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건 직선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방향이 D 벡터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D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혹시 기하 배운 사람? 기하
걔 한 명이네. 근데 사실은 쌤이 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선택이 수학 숫자는 공통이지만은 확통, 미적, 기하를 중에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여러분 그걸 다 알아야 돼요. 확통도 알아야 되고 미적분도 알아야 되고 기하도 알아야 됩니다.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쪽으로 가는데 기하 모르고 미적분만 안다? 그러면 걔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미적분 안 하고 기하만 하잖아요. 그럼 걔는 4분의 1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는가 보통 미적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기하도 알아야 되고 미적분도 알아야 되고 확통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확통이라는 과목은요 이과 쪽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 가면 모든 과에서 석사 이상에서 확통을 다 다루게 돼 있어요. 확통을 모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석사 논문 통과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하고 뒤로 하면 석사 논문 통과되고 도장 찍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도형 문제 그림 특징 보조선인데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도형의 특징이 되어 있죠. 쌤이 노란색 용펜 준비해 오라고 했죠. 해오라고 했잖아. 저기 안내문에 제일 첫 번째 과목하는 게 뭐였어요?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 두 번째가 필기부지에 필기부 삼색 볼펜 샤프 그 다음에 형광펜 과오라 했잖아요. 노란색 용펜. 그래서 거기 중간에 일단은 도형 문제 접근 방법 터치하시고 그림 특징 보조선 아까 네모칸 빈칸 있죠? 쌤처럼 이렇게 터치하세요. 터치하시고 자 특징에서 우리 뭐부터 먼저 할 거냐 하면 평행부터 먼저 할 겁니다. 평행을 따라가니까 뭐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다 이런 데 있죠. 닮았다. 그래서 가장 그 출발이 닮음부터 쌤이 설명을 합니다. 닮음. 우리 수학 말고 다른 데에서 우리가 닮았다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닮았다. 자네 딸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간이 닮았다. 또 뭐와 뭐가 닮았다라는 표현은 비슷하게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닮았다. 시뮬레이터 라고 합니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수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한 점이 있습니다. 좀 작게 그릴게.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한 점 B에서 요 A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딱 쏴요. 그 다음에 C에도 레이저 광선을 이렇게 쏴요. D에도 레이저 광선을 이렇게 쏴요. 쏴서 요 부분하고 나란하게끔 여기 선분을 딱 꺼요. 나란하게끔. 그러면 나란하게 껐잖아요. 그럼 여기 A-고 여기 B-라고 할까요? 여기 P예요. P-A-B P-A-B-에서 요게 두 개 나란하니까 아까 요것도 무슨 각으로 갈게요? 아까 했잖아요. 동위각이죠. 요각과 이것도 무슨 각으로 같아요? 동위각으로 같겠죠. 그럼 이거는 공통이에요. 두 개 동그라미 X, 두 개 동그라미 X잖아요. 우리가 닮았다라는 거는 커졌네. 애기가 아빠를 닮았다라는 거는 그 쪼매난 애기가 뭐야? 아빠의 축소판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빠는 애기의 뭐야? 확대한 거죠.
축소와 확대가 그게 닮음이에요. 그대로 작아지고 그대로 커지는 거. 그래서 얘랑 얘가 닮았다라고 합니다. 자, 삼각형 APB랑 요거 점을 표시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 APB잖아요. 동그라미 두 개 X잖아.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삼각형 동그라미 두 개 X. 닮았다를 닮음을 이걸로 시뮬레이트라고 했잖아. S자를 옆으로 살짝 눕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닮음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얘랑 또 나란하게 요소를 이렇게 떠봐요. 그러면 나란하게 떴어요. 그럼 이게 C'다시라고 해요. 그러면 얘랑 얘도 닮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얘랑 띄우면 자동 뭐가 돼요? 얘랑 얘도 나란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 B, C하고 누가 닮았어요? 삼각형 A-, B-, C-가 닮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닮았는데 얼만큼 닮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여기에 A라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1이었는데 2로 갔잖아. 2배 돼 있잖아. 그럼 여기 A면 요거 얼마가 돼요? 2A가 되겠죠. 합리적으로 이해가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도형이 닮았다라고 하고 닮음의 B라고 부르는데 닮음의 B는 몇 대 몇이라고 해요? 1대 2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A 대 PA-B가 닮음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편의상은 1, 2 나누면 요거 M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까지 길이 N이라고 해요. 그러면 닮음의 B는 몇 대 몇이 돼요? M 대 N의 B가 됩니다. M 대 N.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음의 B가 몇 대 몇이 돼요? M 대 N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닮음의 B가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몇 대 몇이다? 제곱의 B가 됩니다. 얘는 지금 평면도형이잖아요. 근데 이 평면도형이 아니라 입체도형으로 갔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뿔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입체도형 같으면 부피가 나오겠죠. 부피의 B는 세제곱의 B가 됩니다. 부피의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가서 예비 고일들은 미적2라는 과목 가서 무한 등비 급수를 합니다. 프랙탈 할 때 그때 진짜 많이 써요. 그때 합이 뭐예요? 1 R 곱하기 K분의 A1이 되는 거죠. 합의 공식이. 요 반드시 곱하기 K입니다. 이게. 그래서 굳이 막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닮음에는 SSS 닮음이 있고 SAS 닮음이 있고 AA 닮음이 있는데 이런 말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X는 변을 영어로 사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세 개의 변, 요 변 대 요 변, 요 변 대 요 변, 요 변 대 요 변이 B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SSS 닮음. SAS는 한 변과 두 각 이렇게. 요 두 변과 요 사이각 이 말이거든요. 요 A는 앵글, 아까 각을 앵글이라고 했잖아요. 두 변과 사이각에 같으면 닮았다. 요거는 두 밑각이 B가 같다. 요각 같은가 요각 대 요각이 같다. 그러면 닮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합동이라는 게 있어요. 합동은 이 말뚝에도 벌써 포함이 됐잖아요. 뭐예요?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있었는데 똑같은 거야. 여기 와 있는 거야. 닮긴 닮았는데 닮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요? 닮의 비가 1대1이 될 때 우리는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말은 모양도 같고 뭐도 같아요? 크기도 같은 거예요. 모양이 같다, 크기도 같다. 크기가 같다를 우리는 이퀄이라고 그러고, 이퀄로. 모양이 같다가 뭐예요? 닮은 이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합동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한다? 이건데 이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 막대기 3개를 떴습니다. 거기 합동일 표시.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겁니다. 평행.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평행입니다.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서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특징이 닮음을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야. 삼각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A, B, C가 있었어요. 어떤 한 점을 잡았어요. 이걸 P라고 볼까요? 이 점에서 BC에 K할 건 어때요? 그럼 뭐야 벌써? 이것과 이것은 동위각 같고 이것과 이것은 동위각 같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마다 닮았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평행은 닮음. 그래서 정확배로 평행 덧칠하시고 삼각형의 닮음 이용 닮음에다 덧칠하시고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닮음을 찾자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평행은 닮음. 복수시 답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맨 위에 올라가서 중점 하는 거 있죠. 중점. 중점하니까 두 개 있었죠. 뭐 있습니까? 그게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고 무슨 정리가 있어요? 중선 정리라는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물론 중선 정리는 고1 과정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뭐냐? 중점 연결 정리 A, B, C가 있어요. 말 그대로 중점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A, B의 중점 M, A, C의 중점 N 얘를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연결 한번 보세요. 아까 저 닮음을 얘기할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1대2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몇 대 몇이 1대2죠? 그럼 요 각은 긴 각으로서 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은 뭐야? 닮은 거죠? 요 길이의 2배 있고 요 길이 2배 있잖아요. 맞아? 둘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을 딱 연결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고, 자, 첫 번째 그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AN과 BN이 같고 AN과 CN이 같다라고 해서 연결을 딱 하면 두 가지가 성립한다라는 거. 첫 번째, 얘하고 얘는 나란하다. 직선 MN과 직선 BC는 평행하다. 두 번째, MN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얼마다? 절반이 된다. 이걸 무슨 정리? 중점 연결 정리. 그 다음에 중선 정리라는 거는 이 중선 정리를 찾아낸 사람이 파푸스라고 해서 파푸스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중선이라는 게 뭐냐? 가운데 중자거든요. 삼각형에 있단 말이에요. A, B, C. 이게 수능에 증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A에서 B, C의 중점을 잡아서 이은 선, 이 선을 우리는 이름하여 중선이라고 불러요. 중선을 딱 끄면 뭐가 성립하느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합은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 아까 같다. 근데 BM만 바뀐 게 있는 거예요. CM 있죠? 우리 보기에는 한 개밖에 안 적혔을 거예요. 이걸 하고 2배의 BM들의 CM을 쓸 수도 있다. 이걸 중선정리. 그러니까 삼각형이 나오는데 중점을 잡았대 라고 나오면 문장에서 중점 연결 정리 딱 생각해야 되고 중선 정리가 머릿속에서 싹 스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노펜으로 중점 연결 정리, 중선 정리 보기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각입니다. 여담으로 얘기하면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닮음의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 용어가. 그래서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닮음의 중심. 이런 설명도 잘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또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뭡니까? 지식백과 같은 데 들어가서 충분히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직각이고요. 직각을 찾아가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세 번째, 직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첫째, 피타야. 여러분 3학년 때, 중3 때 한 학기 내로 깊이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두 번째가 직각삼각형이 닮은 그거를 일명 여러분들이 소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건 수학 용어가 아닙니다. 직각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직각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만든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밑변, 그 빗변이잖아요.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낀 양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직각은 뭐냐 하면 이것도 진짜 수능 시간에 많이 나왔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서 대면에 마주보는 대면이 빗변에다가 수세를 딱 내리면 이건 H라고 볼게요. 여기 A고 요가 B 알파가 볼까요? 요거 베타라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죠? 90도잖아요. 그럼 여기 알파고 여기 90도니까 요거가 뭐래요? 베타가 돼야 되겠죠? 이게 베타죠? 그럼 이게 뭐래요? 알파가 돼야 되겠죠? 그럼 90도 알파 베타 이게 90도 알파 베타 90도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이 세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뭐야? AA 닮음이 되잖아요. 닮았어요. 그래서 그 닮았다라고 해갖고 변 막 쭉 해서 만들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외우기 좋게 이걸 A라고 그러고 이 길을 B라고 그러고 이 길을 C라고 그러고 이 길을 X라고 그러고 이 길을 Y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A 제곱은 뭐가 돼요? 요거 제곱은 X 곱하기 X 플러스 Y. 그러면 C 제곱은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Y 곱하기 Y 플러스 X. 세 번째 B 제곱은 XY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이 모양이 등비수열의 등비중앙 모습이잖아, B가요. 그래서 요 높이나 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차례대로 등비수를 이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비수.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넓이로 표현을 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밑변이 이게 높이잖아요. 2분의 AC는
이게 밑변이면 이게 높이죠. b 곱하기 x 플러스 y다 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막 이거를 삼각형 직각 알파 베타 닮았다 그 삼각형하면 삼각형 직각 알파 베타 닮았다 해서 변의 길이 막 표현해서 한 개 만들어진 게 이거라는 거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외우시면 됩니다.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 직각에서 대변의 수선을 내렸어? 그러면 이게 바로 올라요. 자꾸 하다 보니까 얘가 뭐야?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게 글자가 소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명 선생님들이 소법칙 하는데 이건 수학 용어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 더 적으세요.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 프린트에 보면 요까지만 좀 요거 없죠? 또 하나 더 적으시고. 자, 지금 직각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의 이등분선 할게요. 가계의 이등분선. 이것도 심심찮게 수능 시험에 잘 나옵니다.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요 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각형의 안쪽에 있는 각이라 해서 안쪽 내자를 써서 내각이래요. 내부 외부 할 때 내각. 그럼 연장을 시켜서 이 각은 이 각이 무슨 각이라고 할까요? 외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내각을 2등분을 따냈어요. 내각을 2등분. 2등분을 해서 요 만나는 D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편의상 N이라고 해요. 그럼 요 점은 뭐가 될까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BD 대 DC의 길이의 비는 M 대 N의 비가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증명을 하려면 연장해서 만들면 얘랑 얘랑 같다 해서 그 발명을 쓰면 나와요. 요게 내각이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이걸 말로 하면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내분점이다. 내각이 이등분선의 교점은 내분점. 그럼 여기 외각이라고 했잖아요. 요 외각을 이등분해요. 그럼 이 점 2라고 해요. 이 각이 같아요. 그럼 이 2라는 점은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돼요. 근데 예비 고1부터는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나 현재 고2, 예비 고2, 고2까지는 외분점이 살아있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 그림에서 BE 대 CE, B 대 CE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 됩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분점입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분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다. 그러면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 내분점은 수능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넓이. 자, 우선 삼각형의 넓이. 넓이의 가장 기초가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하고 사각형까지. 자, 삼각형의 넓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거. 우린 얘를 밑변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높이는 여기서 밑변에다가 뭘 써야 돼요? 이 선을 뭐라고 해요? 이 선. 수직으로 내린 직선을 지금 수선이라고 해요. 수선. 요거를 뭐라고 해요? 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해요. 손발 할 때 발 있죠? 그 발이에요. 수선의 발. 그럼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까지 거리, 이걸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원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요거 설명하고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넓이 했는데, 자, 첫 번째, 평행하게 이렇게 껐어요. 이게 평행하대요. 평행한데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여기 C'가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 A, B, C의 넓이랑 A, B, C'의 넓이가 어떠냐? 지금 뭐가 같아요? 밑변이 같죠? 높이는 어떻게 한다고? 꿀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는 거죠. 여기 높이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밑변이 여기 있잖아요. 연장을 시켜서 이게 높이인 거죠. 얘랑 평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 C가 어디에 가든 넓이는 똑같죠. 이해가죠? 밑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A, B, C가 있는데 여기 D에요. 이 길이가 M이고 이 길이가 N이라고 해요. 그럼 삼각형 A, B, D의 넓이 대 삼각형 A, B, C의 넓이의 B는 몇 대 몇이 되느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높이는 여기서 수선을 발내리면 되잖아요. H잖아요. 얘는 2분의 1 밑변이 A죠. 높이가 H잖아요. 여기서 같듯이. 그래서 B는 2분의 H 같으니까 결국은 M분의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같을 때 밑변의 길이의 B가 뭐가 된다? 넓이의 B가 된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나왔으니까 따로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좌표가 주어졌을 때 A 삼각형의 넓이 이것도 수능 시험에 증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A, B, C에서 X1, Y1, X2, Y2, X3, Y3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고 있어요? 2분의 1의 절대값은 X1, Y1, X2, Y2, X3, Y3 한 다음에 X1, Y1 해서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죠?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요게 뭐냐면 행렬식이거든요.
여러분들 행렬 모르잖아. 이거를 선생님이 굳이 설명한 이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행렬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쓰면서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만 해요. 옛날에 선생님이 초등 경시 선생님이 학원가에 처음 나와서 서울에서 경시반 애들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걸 알더라니까. 이게 뭔지 아나? 이 공식 뭔지 아나다니까? 사성공식이요 이러더라고. 아니, 이거를 이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이 사러스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거 사러스 법칙이에요. 사러스가 들으면 사성공식이라고 하면 사러스가 들으면 지하에서 울겠죠. 홍보를 하겠죠.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럼 이걸 안 쓰면 어떻게 할 거냐? 고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에 어떻게 얘기하냐? 2분의 밑변 길이가 BC잖아요. 높이가 H잖아요. 그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쓰고 요 H는 어떻게 해요? 요 점에서 이 직선 BC가 주어지니까 BC라는 직선 구할 수 있죠? 그럼 한 점의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죠? 맞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x1 마이너스 x2 y3 1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걸 풀면 쌤 방금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쌤을 미워하기. 그래서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넓이라는 놈은 평행 이동을 시켜도 넓이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할 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적분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넓이를 구하라. 정적분 하려는데 너무 복잡해. 그러면 한 점이 아래 끝이나 위 끝이 0이 되게끔 평행이동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계산이 간편해지죠? 이 적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 시켜서 하나가 원점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도 넓이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넓이는. 그럼 얘는 원점이에요. 0, 0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AB고 이게 CB라고 해요. 그렇게. 요걸 외우시면 돼요. 요거를.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걸 써야 되잖아요. 2분의 1의 절대값에 요 주어진 원점을 제외한 요 두 점의 대각선 곱해서 뺀 거예요. AB 마이너스 BC의 절대값이에요. 외우기 쉽죠? 요걸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있었어요. 이게 3,2가 있었고 얘가 1,4가 있었다고 해요. 자, 이 넓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점이 뭐가 되겠다고요? 한 점이 원점이 되겠고. 그럼 누가 원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A, B, C에서 B가 원점이 되게 됐으면 좋겠죠. 그럼 얘가 0, 0이 되려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내려야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 1, x 앞 1 더하고 y 좌표 1 빼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0, 0으로 바뀌고 1 더하고 1 빼주는 거야. 그럼 A' 누가 돼요? 2, 3이 되겠죠? C'는요? 4, 1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이 넓이 똑같아. 2분의 1의 절대값에 대각선 곱해서 뺀 거예요. 2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4. 2고 12니까 넓이는 얼마? 5. 5 맞죠? 10. 아셨죠? 이걸 굳이 신발끈 공식 해갖고 신발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사선 공식하고 인간이 전부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게끔만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바라요. 뭐 여러분들이 잘 돼갖고 부모한테 뭐 집사 달고 뭐 차사도 그게 아니라니까. 더 이상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보살펴만 안 줘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대학에서 뭔가를 전공을 했잖아, 4년 동안. 그럼 졸업하고 그 전공으로 여러분들 맞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자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30%가 안 돼요. 얼마나 슬퍼요, 사실. 우리가 각자가 각자 자리에서